네, 저 발효실이 캐비넷 발효실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발효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온도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온도를 2차 발효 32도 아닙니까? 설정해 놓으면 습이 적절하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습은 이제 반죽의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습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저 캐비넷 발효실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습인데 습 말고도 온도가 또 상승해요. 그래서 저 계기판으로는 그 설정된 온도와 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건과 습을 동시에 우선 30 넣어서 해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요. 35도, 6도까지 올라가는데 5도, 6도까지 올라가고 습이 싹 발생이 돼요. 그러면 바로 습이 발생된 걸 어떻게 하냐면 발효실에 유리에 습이 딱 껴요. 그러면 바로 가서 끄고 습을 끄고 건만 딱 넣고 건의 온도를 안에 유리 온도계를 이렇게 제가 이제 걸어놨거든요. 유리 온도계를 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온도와 습을 맞추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천연 발효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정, 핵심 기술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효 관리랑 굽기입니다. 그리고 오븐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븐의 가격대에 따라서 빵 맛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확실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 발효빵은 그래요. 그러니까 식빵 전문점이 왜 뜨냐면 식빵 전문점은 오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가 중요한 게 있고요. 장비에 의해서 제품이 그렇게 편차가 발생되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제가 수업 내용 안에 다 목차로 잡아놨어요. 오늘 플리시가 중요해요. 플리시가. 반죽도 플리시를 이용한 부분인데, 그럼 이제 플리시를 이야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플리시라는 건 이 플리시라고 하는 것은 앞선 반죽의 한 종류다라고 딱 나왔죠. 지금 방금 나간 프린트물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번역본이에요. 번역서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탈리아 빵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탈리아 빵과 스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역자는 저에게 배우셨던 저의 제자였고요. 저에게 배우셨던 분이시고 제자라고 하지만 학력은 저보다 월등하시고 지적 수준 저보다 월등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빵을 공부하고 오셔서 피에르 조르조 조르젤리씨를 스승으로 인맥이 있었던 걸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에이전시하고 제가 한국에 있는 출판사나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가 책 작업을 같이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원고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 교정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밴드에다 전부 다 올릴 거예요. 이제 벌써 계약이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고분이 올라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밴드 이외에는 이렇게 공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밴드는 뭡니까? 비밀 밴드. 아셨죠?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밴드도 아니기 때문에 올려놓고 우리끼리 그냥 읽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원고를 쫙 올리고 지금 다 원고가 올라가요. 제가 책 작업하는 원고들을 다 올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건 상관없으나 그걸 가지고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데 하시면은 아름답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시죠? 다 공개. 이거 지금 다 공개됩니다. 아시죠? 이거 누가 정리한 거냐면 이탈리아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플리시에 대해서 여러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정리한 거예요. 아시죠? 피에르 조르조 조르젤리씨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SPC 그룹에서 그분을 한번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15일간 한국에 초대하면서 현금으로 1억을 받아갔어요. 1억을 받아갔어요. 현금으로 1억 딱 받고 집에 갔다. 아셨죠? 이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플리시와 또 상대 개념이 뭡니까? 비갈. 플리시는 뭐예요? 여러분들 만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묽은 반죽이었죠?
이걸 다른 말로 미생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체 내지라고 얘기해요. 액체 내지. 내지가 미디엄이라고 얘기했죠. 미디엄. 리퀴드 미디엄. 이런 단어들을 일부러 쓰는 이유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누구한테 의뢰하면 돼요? 공학자에게 의뢰하면 돼요. 네. 만약에 뭐 알았죠? 의뢰하면 돼. 다 해줘. 알았죠? 다 만들어줘. 다 만들어줘. 걔들은 그런 거 우스워요. 네. 우스운 거야. 우리한테나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비가는 뭐예요? 된반죽.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solid medium에서 solid 고체되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플리시는 묽은 반죽, 비가는 된 반죽, 그리고 액체 배지 고체 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기본 재료는 똑같아요. 기본 재료는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뭐예요? 묽으냐, 그냥. 그리고 얘가 뭐와 또 상대적 개념을 대치를 이루냐면 르방과 대치를 이루어요. 르방, 나트륨. 얘를 르방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르브르. 이때 르브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트는 이스트인데 공장제 이스트예요. 그럼 공장제 이스트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컬처 이스트라고 해요. 컬처 이스트. 배양 효모. 컬처 이스트. 그 다음에 르방 나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와일드 이스트라고 학계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이 와일드 이스트면 야생 효모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왠지 거부감이 나오잖아요. 거부감이 나오니까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내추럴 이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천연효모예요. 내추럴 이스트. 맞죠? 내추럴 이스트는 학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프로모션 용어예요. 프로모션 용어. 알았죠? 프로모션 용어.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와일드 이스트. 그러면 르방 나트레를 이용해서 즉 내추럴 이스트 르방 나트레를 이용해서 만드는 반죽을 뭐라고 하냐면 르방 된 반죽은 뭐라고 해요? 르방 DUR이야. 그 다음에 묽은 것은 르방 리퀴드. 이를 붙여. 불어는 이를 붙여요. 이게 뭐냐면 솔리드야. 불어는 이를 붙여요. 이렇게. 근데 듀라고 해요. 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르브르가 아니라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르방 나트레를 공부하려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야? 르방 나트레를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인 거지 르브르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르방을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르방은 발효종인 거야. 발효종. 근데 그 발효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자가제 발효 미생물만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내가 꼭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르방은 자가제 발효 미생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장제 발효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르방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천연 효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연 효모 자가제냐 공장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면 발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고 천연 발효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실습에 맞춰서 이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공부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습과 병행해서 이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플리시를 만드는데 플리시를 만드는데
공장제, 자, 플리시를 만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플리시를 만드는데 우선 종이라는 게 뭐다? 종은 크게 종은 발효의 씨앗이야. 스테이지. 그 다음에 발효 미생물의 대사산물과 종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발효종. 종은 발효의 씨앗, 발효종은 발효 미생물과 대사산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죠? 그럼 발효종을 뭐라고 불러요? 르방이라고 불러요. 르방이라고 부르고 이 발효종을 만들 때 공장제 효모를 쓰면 르방, 르브르. 그 다음에 자가제 발효 미생물을 쓰면 르방, 나추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르방, 르브르와 르방, 나추랄을 혼용해서 그죠? 발효 반죽을 만들면 르방, 믹스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르방, 르브르와 르방, 나추랄의 가장 큰 분류 기준은 뭐다? 물근과 된이야. 물근과 된. 왜 물근과 된은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할 거다. 물근과 된. 그래서 묽은 것을 미생물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액체 배지. 된 것을 뭐라고 부르는 미생물학에서 고체 배지. 이건 미생물학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묽은 반죽, 된 반죽이라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미생물학 하는 애들한테 배워온 거예요. 이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가져와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은 바로 산소 농도예요. 옥시전 디그리. 옥시전 산소 농도예요. 산소 농도. 이 산소의 농도. 그래서 우리가 건포도 액종을 만드는데 세 가지 산소 농도로 배합을 했어요. 자, 건포도. 자, 첫 번째 뭐예요? 호기성. 두 번째 미호기성. 세 번째 현기성. 그러면 효모는 산소의 유무에 따라 인리치먼트, 증균이 달라진다. 그럼 제일 잘 되는 게 뭐겠어요? 호기성. 그 다음에 미호기성. 그 다음에 현기성. 좀 이따 확인해 보면 딱 답 나와요. 아셨죠? 딱 답 다 나와 있어요. 이해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에? 발효 반죽을 만들 때도 이 메커니즘을 여기다 적용해서 하는 거야. 간단하게. 알았죠? 그런데 우리는 종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빵. 아셨죠? 그러면 빵을 이 작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신맛은 안 났으면 좋겠어. 가볍고 부드럽고 신맛, 건강에 좋았으면 좋겠어. 우선 냉동빵, 제빵 계량제가 들어가는 빵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건강을 지향한다고 해서 신맛이 나는 건 또 안 좋아. 그건 안 좋아. 그 중간에 있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맞춰야죠. 그래서 제빵 계량제 얘기했잖아요. 반죽 산화제가 문제가 있다. pH 조절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 빼고 천연 반죽 개선제를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유기산이에요. 무기산 빼고 유기산. 천연 반죽 개선제 딱 집어넣고 그리고 공장제 효모를 집어넣어서 빵의 볼륨을 그래서 극대화시켜서 가볍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래? 플리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르방법은 플리시. 도소목록표에 보면 플리시가 가장 많아. 플리시. 아셨죠? 그래서 플리시를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양한 방법은 제시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다양한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발효 및 효모의 공장제 이스트의 양을 조절하면서 플리시의 발효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공장제 효모가 많이 들어가면서 발효 시간이 짧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 볼륨의 극대화. 아셨죠? 반대로 발효 미생물이 적게 들어가면서 발효 시간을 길게 하는 거, 플리시를 길게 하는 것은 대사산물의 축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대사산물을 축적시키려면 발효 미생물을 어떻게 개체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숙성 시간을 어떻게 길게. 근데 길게 하는데 숙성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어. 신맛을 컨트롤하는 거. 냉장고에 넣으면 저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리시를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놔두는 것도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산이 유기산이 형성이 돼요. 이런 테크닉을 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이용해서 유기산을 만들면 유기산균이 만들어내는 거와 신맛의 차이가 어떠냐? 말드, 순해, 약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폴리시와 비간, 즉 르브르를 근간으로 하는 르브르가 뭐냐면 르브르 컬처이스트를 근간으로 하는 르방인 폴리시와 비간은 와일드 이스트, 내추럴 이스트를 근간으로 하는 르방보다 기본적으로 뭐다? 신맛이 덜하거나 안 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답 나오죠? 딱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빵을 집에다 쌓아놓으면 안 돼. 해가지고 다 묵어보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야.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그럼 르방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거. 이게 기술인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기술인 거지. 때가 안 됐는데 나서면 망하면 혼자 늙어야 돼. 망하면 혼자 늙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시기를 찾아야 한다. 시기를. 어떻게? 바로 에시드 디그리. 그러면 그 중에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에시드 디그리 암기해야 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시류에 따른. 그 뭐냐? 그건 종에 따른 거. 종. 발효의 씨앗이 어떤 거냐? 이런 뜻이죠? 시류라는 게 뭐예요? 종을 채취하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시류에 따른이라는 얘기는 뭐냐? 종의 종류에 따른 신맛의 차이가 난다. 이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배양 방법. 자, 나오네요. 묽게 하느냐, 되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컬처링을 어떻게 하는 거? 컬처링을 쉐이킹 하냐, 스탠딩 하냐. 그러면 쉐이킹을 얼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그렇죠? 스탠딩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봐봐, 딱 그려지잖아. 딱 이해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만들었어도 풀리시 어떻게 돼?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쉬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앞선 반죽이든 분반죽이든 보관을 할 거 아니야. 보관을 하면 산미가 어떻게 돼? 증진이 된다. 이해했죠? 발효란 이런 거다. 자, 이게 인큐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컬처링 하는 과정에서 뭐가 변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이제 처음에는 건포도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물을 먹으면 위로 물만 먹어서 뜨진 않아요. 물을 먹으면 뜨지는 않고 요 중간쯤에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이 발생이 되면서 발생이 되고 증균하면서 건포도 주위에서 이제 가스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스가 부력을 만들어서 위에 뜨게 돼요. 다 떠. 뜨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뜰 때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니까 미호기성 스탠딩 컬처하는 경우에는 쉐이킹을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냥 계속 쉐이킹하는 호기성일 경우는 그냥 놔두면 되죠. 그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균이 계속 증균이 되면 이 색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포에 치고 올라온 발생력이라고 하는데 기포의 발생력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알면 좋으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방법과 물리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미생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균을 카운트할 수 있어요. 생균수 측정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먹이의 소진과 대사산물, 그러니까 배설물의 증가로 확인하면 돼요. 먹이는 뭐냐면 당이잖아요. 그걸 브릭스 퍼센티지라고 얘기해요. 당도계로 브릭스 퍼센티지의 변동값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24브릭스에서 시작해서 14브릭스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 미터로 딱 당도계라고 하거든요. 브릭스 미터로 딱 측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pH 미터로 측정해서 pH가 4에서 시작해서 3.6에서 끝나요. 딱 그 pH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 정도는 제빵사들도 다 해요. 제빵사들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홈베이커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홈베이커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기포에 치고 올라오는 것과 바닥에 이 침전물이 딱 깔리면 막걸리처럼 침전물이 깔리면 100% 된 거야.
알았죠? 이렇게 침전물이 깔릴 때까지 이게 지금 몇 시간 만에 된 거예요? 72시간도 안 걸렸어요 지금. 지금 72시간도 안 걸렸어. 그죠? 자 봐봐. 자 그다음에 이거. 자 이렇게. 그래서 딱 보면은 다 잘 되죠. 그러니까 딱 전혀 다르게 다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 저 1조고 안 되는 친구들은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홈베이커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필드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편차가 발생이 되면 이때 또 어떻게 돼요? 생산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씻을 때의 문제가 커요. 건보도 씻을 때의 문제가 커요. 씻을 때의 문제가 작용을 해요. 아니 너무 빡빡 씻는 거 아니에요. 빡빡 씻는 거 아니에요. 기름기가 한 번 있으면 그냥 기름기가 올라오잖아요. 씻어서 기름이 올라오면 그냥 걷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씻어요 그러면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씻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휘젓는다라고 생각해야지 손으로 이렇게 쌀을 씻듯이 씻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일단 40도 되는 물에다가 놓고 나무 주걱으로, 왜냐하면 스텐은 발효 미생물에 활동에 저해를 줍니다. 그래서 스텐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유리 주걱으로 이제 이렇게 저은 다음에 딱 하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양을 할 때 온도가 몇 도였어요? 26도. 지금 이 온도에서는 다들 어떤 상태예요? 변별력 없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하루 정도 차가운 데다 냉장고에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딱 놔둬버리면 어떻게 해? 정확한 애들은. 그래서 샤워존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하잖아요. 이건 오랫동안 저온에서 길렀기 때문에 저온 발효, 냉장고에서도 발효가 되게 잘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리프레시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냉장고에 넣고 되게 가시죠. 그러면 와보면 냉장고에서도 돼? 다 없어. 그러면 배양할 때 냉장고에서 5도에서 기를 배양하면 배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예요? 높은 온도에서 길러진 애들은 이게 전투력, 활력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 한번 넣어서 딱 한번 보내면 떨어진 애들은 쫙 가고 활력 살아남는 애들 다시 딱 활력시켜 실온화시켜 딱 쓰면 발효력이 좋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바로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여기서 더 있으면 네. 색상이 어떻게 나니까 질문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일주일 이상 자 이제 오래 더 놔두잖아요. 오래 놔두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래 놔두면 이제 대사산물이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대사산물의 생성에 의해서 균의 개체수가 이제 줄어들어요. 절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기, 성장기, 절정기, 쇠퇴기 이렇게 균의 그 생존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정기를 찾아내서 쓰는 거예요. 절정기 때 딱 쓰는 거야. 한 72시간. 그럼 그것을 내가 생균수 측정을 했느냐? 하진 않았어요. 책 보면 나와요. 책에 다 나와. 미생물학적 책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24시간 안에 다 준비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왜 24시간이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72시간까지 가냐? 우리는 생균이 활력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얘가 어떤 상태예요? 미라 상태잖아요. 포자 상태잖아요. 미라와 포자가 발화되고 포자는 발화되고 미라는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균되는 거기 때문에 72시간.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제 미생물학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생균수 측정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미생물의 성장 곡선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경험적인 접근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비즈니스로 들어간다 그러면 미생물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 자, 인스펙션. 자, 균을 배양할 때, 균을 컬처할 때
우리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균을 컬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균을 지금 컬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셨죠? 증균한단 말이에요. 균을 배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단계가. 자,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나큐럼, 이나큐레이션, 시료.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에서 미생물을 채취할 것인가. 자, 두 가지 했네. 건포도에서 채취했으니까 우리가 건포도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빵 만드는 사람들 얘기고 건포도 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사카로미세스냐 아니면 락토바실러스냐 구체적으로 종은 또 뭐냐 브레비스냐 샤워종은 브레비스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사카로미세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게 과일종은 사카로미세스의 종이 뭔지가 아직까지는 구분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나큐레이션 한다고 했죠. 두 번째가 뭐 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isolation and selection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environment factor 해가지고 환경 요인을 조절한다. 세 가지가 뭐였어요?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그죠? 그걸 딱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여기서 environment factor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가지고 조건을 줘서 내가 생각했던 균을 어떻게 하는 거야? enrichment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인큐베이션 한다고 했죠. 인큐베이션. 그죠? 인큐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뭘 해야 돼? 인스펙션 해야 돼요. 인스펙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균이 개체수가 확보됐는지 내가 원하는 균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인스펙션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동종을 하는 거예요. 생화학적 그 다음에 뭐예요? 유전자적 동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요게 또 사업이 되는 거야. 미생물학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누가 SBC 그룹의 허 회장님 혼자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요 허 회장님이 버는 것 빵에서 이쪽 빵으로 넘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가 편중이 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지금 나눠줘야 되고 그 나누어지는 게 모든 단순한 부의 배분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소비자에게 입장에서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다시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같이 인스펙션 해보도록.